1963년 11월 22일 금요일 미국 텍사스주의 댈러스 에이브러햄 저프 루더는 바쁘게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작고 평범한 의류회사를 운영하던 그에게 오늘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그의 동네를 지나가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촬영을 위해 베넬 하우웰 8mm 영화 카메라를 챙긴 그는 들뜬 마음으로 행렬을 기다렸습니다. 거리에는 양복을 차려입은 신사부터 아이를 안고 나온 어머니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도로 양옆을 메우고 있었는데요. 얼마쯤 지난 후 멀리서부터 환호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케네디 대통령이 타고 있는 링컨 컨티넨탈이 거리로 들어서고 사람들은 차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 브루더는 카메라를 들어올려 녹화 버튼을 눌렀는데요. 차량이 그와 가까워지던 바로 그때 난데없는 총성이 울려 퍼지죠. 케네디 대통령의 머리가 순간 크게 흔들리고 옆에 앉아있던 제클린 여사가 남편의 얼굴을 부여잡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차 뒤로 쏟아진 케네디의 뇌조각을 급하게 손으로 주워 담았지만 돌이키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는데요. 그날 저 브루더가 기록한 것은 대통령 암살이라는 역사의 한 장면이었죠.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 미국 역사의 흐름은 바뀌게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정치, 사회, 외교적인 격변이 뒤따랐는데요. 케네디의 죽음은 이외에 다양한 음모론을 촉발시키기도 했으며 그에 따른 소문과 이야기들은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죠. 또한 사건은 미 대통령의 경호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부분은 바로 프레지덴셜 리무진, 즉 차였는데요. 의전 차량 전체에 티타늄 장갑이 추가되었으며 유리 또한 방탄으로 개조, 총격을 맞아도 주행이 가능한 특수 강화 타이어도 장착되었죠. 그리고 이전에 컨버터블, 즉 오픈카 형식이 금지되었으며 완전히 밀폐된 형태로 차량이 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1981년 발생한 레이건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을 계기로 차량 내 응급 의료 시스템과 같은 생존 기능도 추가되었는데요. 시간이 더 흐른 2001년 미국의 대통령 경호는 의도치 않게 한 번 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의 하이제킹에 뒤이은 자폭 테러로 미국 본토의 중심부가 피격당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미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는 공군 1호기인 에어포스 1에 탑승해 비상 경로를 따라 여러 군사기지를 거치면서 이동하였는데요. 미국조차 안전하지 않은 상황일 때 대통령이 지상에서 무사히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 당시 운영되던 캐딜락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상공으로 이동하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죠. 완전 밀폐형 방탄이라는 일반적인 차에 비해서는 뛰어난 방어력을 가진 전용 차량이었지만 대통령의 암살을 목적으로 하는 폭탄 테러나 그 이상의 공격이 차에게 가해진다면 절대적인 안전은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지상 차량 보안 수준의 한계를 깨달은 대통령 경호국은 이때부터 소형 장갑차에 버금가는 차량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안전한 이동수단, 그 이상의 기능까지도 목적으로 둔 대규모 개조였죠. 미 국방부는 제너럴 모터스와의 협업을 통해 캐딜락 드빌의 새로운 개조 차량을 제작해냅니다. 차량 외부에는 두께가 최대 15cm에 달하는 장갑판이 설치되었으며 방탄 유리는 빛의 스펙트럼 일부를 차단할 만큼 두껍게 제작되었는데요. 차량이 전체적으로 묵직해지며 총 무게는 6톤이 넘어갔죠. 이에 더해 대통령의 혈액형과 일치하는 혈액을 보관하는 등의 응급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며 차량의 내부에 간이 응급실 수준의 전문 의료 장비들이 탑재되었습니다. 생화학 공격의 방어를 위한 자체 산소 공급 시스템 또한 마련되었는데요. 위성통신과 보안통신망 탑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총격을 맞아도 연료가 새지 않는 심지어 특수고무로 자동 봉합까지 되는 기능성 연료 탱크가 들어갔죠. 2004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캐딜락 드빌 프레지덴셜 리무진의 개조 버전은 그 자체로 완벽해 보이는 방어 차량이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후에도 업그레이드를 거듭하던 미 대통령 의전 차량은 2009년에 들어서 또 한 번의 대폭 강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동하는 요새 더 비스트의 탄생이었죠. 2009년 1월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과 함께 새로운 의전 차량이 공개됩니다. 일명 비스트, 괴수라는 별칭이 붙은 이 캐딜락 1은 사실상 리무진의 탈을 뒤집어 쓴 최첨단 장갑차에 가까웠는데요. 이것은 캐딜락 배지가 달린 탱크입니다. 이전에도 이미 압도적이었던 성능들은 한계를 뚫고 한층 더 무섭게 진화하였죠. 차량의 길이는 5.5m, 무게는 7에서 8톤으로 늘어났으며 육중한 무게에도 운행에 지장이 없게끔 강화된 엔진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차량의 도어는 전투기 문과 비슷한 무게인 200에서 300kg으로 만들어졌고 차량의 외부는 강철, 티타늄, 알루미늄, 세라믹의 복합 소재로 구성된 다층 장갑으로 구성되었으며 장갑의 두께 또한 20cm로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차량의 유리는 5겹 이상의 구조로 고위력의 저격 소총에도 방어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었고 코팅층이 추가되어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 발생하더라도 차량 내부에 파편이 튀지 않도록 설계되었죠. 폭탄을 사용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 하부의 장갑 플레이트에는 폭발압력 분산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며 수류탄 및 급조 폭발물의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타이어에는 케블라 섬유를 이용한 강화된 방탄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혹여나 타이어가 완전히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철제 휠을 사용해 일정 거리 이상을 주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는데요. 차량 전체에는 EMP, 즉 전자기 펄스 공격을 받더라도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차폐 기능이 포함되었죠. 또한 테러리스트가 차량을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어 핸들에는 강력한 전기 충격 시스템이 내장되었습니다. 최대 7명까지 탑승 가능한 차량의 내부에는 필요시 경호원들이 바로 전투에 임할 수 있게 개인 화기가 보관된 무기 저장 공간이 따로 마련되었는데요. VIP의 은폐 및 탈취를 위해서 차량의 후방 및 하부를 통해서 연막가스를 배출할 수도 있으며 추격하는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오일 슬릭을 뿌리는 것도 가능했죠. 차량을 운전하는 경호원의 경우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게끔 훈련을 받은 특수요원들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들은 필요시 고속 후진 주행을 하는 것과 동시에 차량의 방어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전방에 달린 야간 투시 카메라로 어둠 속에서도 시야를 확보하며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정확한 사격까지도 할 수 있는 국가 최정의 엘리트였죠. 9년 뒤인 2018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맞추어 비스트 2세대가 등장하였습니다. 개발 비용만 1,500만 달러인 신형 비스트는 대당 가격만 하나로 약 30억 원에 달했는데요. 차량의 무게는 최대 9톤으로 더욱 육중해졌고 방탄 유리와 타이어는 강화되었으며 위성통신 암호화 업그레이드, 적의 드론을 무력화하고 해킹하는 기능 추가, 레이더와 전파 교란 장치, 차량의 이동 중에도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각종 명령 시스템까지 갖추었죠. 2018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이 최신형 비스트는 이제 이동하는 요새를 넘어 움직이는 백악관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비스트는 미국 비밀 경호국의 관리하에 극비리에 운영되고 있기에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첨단 시스템들은 더욱 많을 것이라 추측되는데요. 대략 드러난 일부 기능들만 해도 이 정도 수준인 것이죠. 비스트는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항시 2대가 함께 이동하며 최대 10대 이상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보유 대수는 보안성의 이유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군사기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최대 수치는 무려 16대라고 하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차 더 비스트는 지금 이 순간에도 VIP를 안전하게 호송하며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를 거듭하고 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